안녕하세요. 사진이 좋아 채널의 사진작가 박용주입니다. 오늘은 불꽃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1회 강안대교 불꽃축제 사진인데요. 이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러면 불꽃 사진을 찍기 위한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렌즈는 망원 렌즈보다는 광각이 되는 광각 렌즈와 중간 미리수 정도 되는 줌 렌즈가 좋겠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삼각대가 필수고요. 벌브 촬영과 셔터를 누를 때 흔들림이 없이 누를 수 있도록 릴리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정색 무광 가림막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야간 촬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손난로와 손전등 같은 것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꽃 촬영의 경우 야경이라서 노출 시간이 주간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고, 불꽃이 터질 때마다 셔터에 손이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촬영에 비해서 배터리의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이유로 여분의 충분한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수없이 터지는 불꽃을 담기 위해서 넉넉한 용량의 메모리 카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삼각대는 불꽃 사진이나 야경 사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장비입니다. 한 장에 짧게는 1초에서 길게는 몇 분을 촬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진에서 삼각대가 없으면 흔들린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각대가 없는 불꽃 촬영은 그냥 기본적으로 간단한 역할만 하게 되기 때문에 삼각대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불꽃은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불꽃의 세팅이 정면에서 본다는 전제하에 준비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만 본다면 정면에서 찍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주변 지물을 함께 담기 위해서 정면이 아닌 또는 사선 또는 반대 방향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온전히 촬영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시정이 좋지 않고 바람이 없는 날 불꽃 축제를 하는 경우에는 불꽃의 연기가 상당히 뿌옇게 번져서 탁한 사진이 촬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실 때 삼각대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삼각대 카메라를 그대로 체결한 다음에 구도를 먼저 잡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촬영 도중에 이 구도, 저 구도 막 바꿔서 촬영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구도로 촬영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은 사진을 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부재가 될 때 아래 사진처럼 불꽃이 아닌 가장 앞쪽에 동상에 초점을 맞춰서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불꽃이 주제가 되는 경우에는 불꽃에 초점을 맞추시더라도 바다가 부재가 되고 앞에 보이는 관중들이 선명하게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도를 잡았다면 정확한 초점을 맞출 차례인데요. 대개 사진 동호회에서 잘못 알려드리는 경우가, 풍경을 찍을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무한대에 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드렸다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아무리 불꽃이 먼 곳에서 터뜨려지긴 하지만 렌즈의 무한대 초점은 렌즈마다 그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력계를 조여 찍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나지 않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피사계 심도가 깊어서 흐를 뿐 제대로 맞은 초점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가 광안대교고 불꽃은 부주제라고 할 때 초점은 광안대교에 맞춰야 정상이지만은 무한대로만 놓고 찍으시면 광안대교가 흐리게 촬영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주제가 되는 곳에
AF로 초점을 맞춘 후에 카메라 렌즈에서 초점을 MF 모드로 바꿔서 더 이상 초점이 달라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불꽃이 터지는 시간은 해가 완전히 넘어간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카메라 AF 기능이 신속하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잘 안 잡혀요. 불꽃은 쉴 새 없이 터지는데 카메라를 자동 초점으로 촬영하시려고 하면 초점이 안 잡혀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점을 맞춘 다음에 IS 감도를 설정합니다. IS 감도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진의 입자가 부드럽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거칠거칠합니다. 하지만 많은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정 노출을 위한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낮은 ISO 감도의 설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지원하는 최저 감도 ISO 100 또는 200의 감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개를 조일수록 빛 갈라짐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빛 갈라짐이 너무 심하면 사진이 산만해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주로 F8 또는 F11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조리의 수치에 따른 라인의 굵기 차이는 위에가 F4이고요. 아래가 F16입니다. 조리개를 조일수록 라인이 얇아지고 선명하게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불꽃 촬영에는 F5.6에서 F11 사이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만 본다면 조리개는 조이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조이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리개는 일정 수치 이상으로 과하게 조이게 되면 회절 현상이라고 해서 파장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뒷부분으로 돌아서 번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상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조리개를 조일수록 구멍이 작아져서 빛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셔터 스피드가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리개 값은 일반적인 불꽃 촬영인 경우에는 5.6에서 11 정도면 충분하고요. 밝기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원스톱 정도의 노출 보정으로 촬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하는 게 맞겠지만 불꽃 촬영의 경우에는 불꽃마다 노출 시간이 수시로 바뀝니다. 상당히 가변적인 부분이라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밝고 굵은 불꽃은 짧은 노출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둡고 얇은 불꽃은 긴 노출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확인하시고 두 번째 같은 폭죽이 터질 때 시간을 결정하셔서 설정값을 바꿔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야간의 화이트 밸런스는 현장과 맞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에 놓고 찍으시기도 하는데요. 불꽃의 경우에는 색이 여러 가지로 바뀌기 때문에 카메라가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마다 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켈빈도 모드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4500 또는 5500 켈빈도가 적당한 켈빈 값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얇은 불꽃은 긴 시간의 사진 촬영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작게 터지는 불꽃은 짧은 시간의 촬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꽃에 맞는 촬영 시간을 조절해 가시면서 촬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손난로나 릴리즈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불꽃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